안녕하세요. 우선미입니다. 이번 주 마지막 차시에서는 리스트의 심화라는 이름으로 리스트의 복사와 그 다음에 리스트를 이용한 스택을 구현하는 걸 살펴보겠습니다. 복사에는 일반적으로 그냥 복사만 우리가 들어봤지, 여기서 말하는 얕은 복사와 깊은 복사란 거를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얕은 복사나 깊은 복사나 이것은 복사 대상이 있고 복사본이 있는데, 이 복사 대상과 복사본이 완전히 별개이냐, 서로 공유하는 부분이 있느냐, 그 차이를 두고 말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복사란 깊은 복사를 의미합니다. 즉, A를 B에 복사를 하면 A 값은 B하고 상관이 아예 없어야 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사잖아요. 따라서 깊은 복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얕은 복사란 것은 복사가 덜 된 거다, 일부분만 복사가 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그렇게 생각하면 집합관계가 속하나요?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완전한 복사가 아니다, 이렇게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것은 주소가 복사가 되느냐, 내용 자체가 복사가 되느냐, 그 차이로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드를 먼저 보겠습니다. 얕은 복사의 코드를 보겠는데요. 처음에 나오는 old 리스트를 살펴볼게요. 자, old 리스트는 지금 대괄호로 표현된 거 보니까 리스트 맞고요. 짜장면, 탕수육, 군만두라는 세 개가 구성이 되어 있는 리스트입니다. 자, new 리스트를 만들어서 equal하고 old 리스트를 했는데요. 이 리스트는 이 전체 리스트의 첫 번째 항목의 주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new 리스트 또한 비어있는 리스트가 하나 만들어졌을 텐데요. 그 리스트에 old 리스트를 넣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항목을 하나씩 하나씩 넣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old 리스트라는 것은 리스트의 처음에 주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old 리스트를 가리키는 주소를 넣게 됩니다. 자,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리스트가 존재를 한다면, 여기에 100번지부터 예를 들어서 시작을 했더라. 그러면 old 리스트는 100번지라는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번지를 알고 있으면 바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에서는 우리가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것을 포인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리킨다, 이런 뜻이 포인터이기 때문에 주소를 가지고 있으면 가리킨다, 그리고 주소를 가지고 있으면 바로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이 old 리스트를 여기에 대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도 주소가 100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 또한 가리키는 것이 100번지를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똑같은 100번지부터 시작하는, 시작 주소가 100번지부터 시작하는 똑같은 내용을 가리키고 있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복사를 해놓고 나서 new 리스트를 출력을 하면 이렇게 당연히 출력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모릅니다. 깊은 복사인지 얇은 복사인지 모르고, 그 다음에 old 리스트라는 것은, 자, 복사를 하고 났으면 이 old 리스트가 원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본에 짬뽕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부분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게 짬뽕 0번째 부분에 짬뽕을 넣습니다. 그러면 짜장면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왜냐면 짜장면이 0번지에 들어있었는데 0번지에 짬뽕을 넣어라 그랬으니 old 리스트의 0번지는 짜장면 대신에 짬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짬뽕, 탕수육, 군만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old 리스트에 append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추가가 되는 거라서 old 리스트는 짬뽕, 탕수육, 군만두, 깐풍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출력을 뭘 하고 있냐면 new 리스트를 출력하고 있어요. 자, old 리스트에 수정도 하고 old 리스트에 추가도 했어요. 그리고 new 리스트를 출력을 하면 우리가 상시선에서 일반적으로 복사가 됐다 그러면 복사됐던 시점의 내용을 출력하고 있겠죠.
그런데 완전히 바뀐 올드 리스트에서 수정도 하고 추가가 했던 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뉴 리스트를 지금 2번 출력을 했는데요. 처음에 복사하자마자 출력을 했고요. 그랬더니 초기 값이에요. 그리고 나서 올드 리스트를 막 변경하고 난 후에 뉴 리스트를 출력했는데 뉴 리스트가 바뀌어 있다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이퀄 해버리면 복사이가 되겠거니 생각을 하고 막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왜요? 두 개가 같은 공간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내용의 리스트를 다른 이름으로 운영하는 그런 꼴이 돼버린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뉴 리스트를 건들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올드 리스트를 마음껏 수정을 했는데 뉴 리스트까지 변화가 돼버린 경우잖아요. 그러면 이거 내용을 완전히 분리해서 복사본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럴 때는 이름으로 운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이름만 넣었다 뺐다 해버렸잖아요. 근데 그 이름이 가리키는 주소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잖아요. 따라서 포문을 이용해서 내용을 하나하나 넣어주던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 코드를 볼게요. 이 코드는 올드 리스트 똑같고요. 그 다음에 뉴 리스트에다가 똑같이 넣어주는데 뭔가가 달라요. 이름만 넣어주지 않았어요. 이게 뭐예요? 접근 방법이죠. 올드 리스트에 항목을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항목을 접근할 때는 그 각진가로 안에 인덱스 0을 쓰든 1을 쓰든 이렇게 써줬고, 범위를 접근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표기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0부터 5까지, 0부터 2까지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거는 지금 0부터, 얘는 0부터 몇까지 써야 돼요? 3까지 써주셔야 돼요. 왜냐면 하나 적게 움직이니까 0, 1, 2까지만 접근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냥 콜론만 쓰게 되면 여기 0부터 3까지인데요. 콜론만 쓰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란 뜻이에요. 그래서 올드 리스트에 몇 개가 있는지는 몰라도 올드 리스트에 있는 모든 항목을 복사를 하겠다, 이게 됩니다. 이름만 썼을 때는 주소가 복사되지만 이렇게 하면 항목 접근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항목을 뉴 리스트에 하나씩 하나씩 넣어주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이거는 깊은 복사라 해서 완전히 별개의 복사가 이루어집니다.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걸 모르고 일반적으로 복사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많이 써버린단 말이에요. 이러면 주소가 복사가 돼서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복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완전 별개의 복사를 하고 싶을 때는 항목으로 가라. 그러면 이거 대신에 또 뭐도 써도 되냐면 포문을 이용해서 하나씩 하나씩 넣어주면서 복사를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전체 범위를 접근시켜서 넣어주게 되면, 자, 처음에 new 리스트를 찍으면 복사됐던 시점이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짬뽕을 변화시키고 깐풍기를 추가한 후에 new 리스트를 찍게 되면 그때는 new 리스트는 변함이 없습니다. old 리스트만 변화가 있겠죠. 자, 이거를 직접 수행을 해서 new 리스트와 old 리스트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스택이라는 구조는 우리가 Q라는 구조하고 같이 자주 나오는 그 선형 리스트 표기법인데요. 자료 구조라는 과목을 있어요. 컴퓨터 과학이나 컴퓨터 공학 분야에 가보면 데이터 스트럭처 또는 한국말로 자료 구조라는 그런 과목이 있는데요. 그 어떻게 하면 자료를 잘 저장해 놓고 잘 검색해 오고 자료를 잘 이렇게 관리를 하느냐, 그거를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일렬로 줄을 세우는 리스트의 종류 중에서 스택과 큐라는 것이 나오는데, 스택이란 것은 뭐 한쪽이 막혔다, 지금 자동차가 막혀서 진행을 못해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한쪽이 막혔다라고 생각하는 구조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가 들어가고 나오는 곳이 한 곳이다. 그러면 데이터를 넣는 명령을 우리가 push라고 한다면 데이터가 나오는 명령을 pop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푸시를 처음에 A, B, C 순서대로 푸시가 됐다면 나올 수 있는 것은 C, B, A 순으로밖에 못 나옵니다. 이것은 함수의 호출 순서를 나타내거나 어떤 일처리를 나타낼 때 이러한 구조로 움직이는 그 자료를 저장할 때 쓰이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입구, 나가는 입구를 우리가 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넣는 것을 푸시, 나오는 것을 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리스트로 이걸 구현하게 되면 리스트에는 팝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함수가. 그리고 리스트에서 끝에다가 자료 추가하는 것은 append라는 함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스택 구조를 리스트를 이용해서 한번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주차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한 칸 한 칸을 우리가 리스트의 항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비어있는 주차장을 만들 때는 비어있는 리스트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 문장이 파킹은 비어있는 리스트 이게 되겠고요. 그러면 나가고 이렇게 들어오는 그 입구를 관리해야 되는데 그 입구를 우리가 탑이라고 하고 처음에 한 대도 없기 때문에 0번 방을 탑이 가리키게 합니다. 그래서 이 탑은 이 주차장의 리스트에서 나가고 들어오는 마지막 그 인덱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펜드를 이용해서 자동차 L을 한 대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입구는 하나 증가돼야 되겠죠. 그래서 parking.append에서 자동차 L을 넣고 나서 탑을 하나 증가시켰습니다. 이것은 탑 이퀄 탑 플러스 1하고 같은 문장이잖아요. 그래서 탑은 1번 방, 즉 인덱스를 우리가 이게 탑을 인덱스로 쓰기로 했기 때문에 1번 인덱스를 탑이 가리키는 꼴이 되겠습니다. 자, 자동차 B를 넣게 되고 자동차 C를 넣게 되면 그때마다 탑을 증가시켜서 탑은 현재 3이 되겠고 0, 1, 2번 방에는 값이 들어있는 꼴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동차를 빼겠습니다. 자동차를 빼는 것을 지금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에서는 팝이라고 하는데요. 그 팝의 알고리즘을 보게 되면 탑을 감소시키고 자료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먼저 탑을 하나 감소시키겠습니다. 아까 탑이 3번을 가리키고 있었는데요. 탑을 하나 감소시키면 탑은 2가 되겠죠. 그래서 parking.pop 하면 마지막에 있는 데이터를 뽑아오는 이 리스트 함수입니다. 파킹이 리스트잖아요. 리스트에서 제공하는 함수 중에 마지막에 있는 데이터를 되돌려주는 그런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팝을 이 함수를 이용하면 마지막 자동차가 나오는데요. 그게 자동차 C였죠. 그게 out 카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프린트 아웃 카 해보면 자동차 C가 찍히게 됩니다. 그러면 탑은 현재 2를 가리키게 되겠고요. 그리고 팝 연산을 통해서 리스트는 하나가 빠져나가서 그림으로 보면 이런 형태가 구성되게 되겠네요. 자, 이번에 자동차를 하나 더 빼보면 탑이 2였는데 이번에는 탑이 1을 가리키게 되겠죠. 그리고 팝을 통해서 자동차를 뺍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슬라이드가 두 장이 되어 있네요. 제가 나중에 여러분한테는 슬라이드를 한 장 빼고 제공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넣고 빼는 것을 우리가 스택이라고 합니다. 자, 7주차 과제는 우리 7장 연습 문제 1번부터 말고 2번부터 그리고 10번까지인가 있는데요. 9번까지만 푸시기 바랍니다. 한글이나 MS 워드에서 문제도 쓰고요. 답도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한은 항상 넉넉하게. 그러면 이번 주에는 또 중간고사에 관련된 공지가 나갈 것이고, 그리고 과제 수행을 못한 학생들을 위해서 구제에 관련된 공지가 나갈 것이니까 학습 시스템의 공지사항을 확인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차시도 같이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